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1년의 반이 훌쩍 넘어버렸는데 시간이 너무 믿을 수 없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저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금 제 본가에 내려와 있습니다. 원래는 매주 주말마다 본가에 내려오는데 저번 주말에는 제 친구들이 놀러 오는 바람에 이번 주는 월요일에 본가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번 에피소드들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국의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당분간은 이게 마지막 한국 연애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연애 중에도 오늘은 연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연락이라고 하면은 전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메신저 앱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연락과 연애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외국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한국인들은 연인 사이에서 연락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커플들은 정말로 연락을 자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에 관련된 것과 뭔가 사랑에 관련된 거는 제가 정답을 말씀해 드리기는 어려워서 그냥 거기에 대한 제 생각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들어주시면서 한국 연애는 이런 느낌이겠구나. 아마도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연애를 할 때의 연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한국인들의 연락 스타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는 연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카톡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카카오톡이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대 중반 이상은 대부분 카톡을 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대 중반보다 좀 더 어린 사람들은 다양한 메신저들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아이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아이폰 기본 메신저인 아이메시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사용하는데요. 제 핸드폰을 한번 볼게요. 제 핸드폰을 보면 가끔씩 얘기할 주제가 나오면 활발하게 얘기를 나누는 단체 카톡방이 한 2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한 카톡 2-3개 정도를 주고받는 친구가 1명에서 3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들한테 연락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적어도 답장을 하루 안에는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학생일 때 친구들이랑 카톡을 훨씬 자주 했었어요. 제가 중학생일 때 학교에 있던 친구들이 1명, 2명 슬슬 스마트폰을 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을 할 때 카카오톡이라는 어플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등장을 했었어요. 이 카카오톡에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노란 1이에요. 이 노란 1 표시는 상대방이 내가 보낸 메시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려주는 표시예요. 이 노란 1이 아직 남아있으면 아직 그 메시지를 열어보지 않은 거고 1이 사라지면 이 메시지를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메시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바로바로 확인이 되니까 상대방이 내 메시지를 읽고 답장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읽씹을 당했을 때 나도 모르게 집착하는 경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읽었어요. 근데 답장이 없으면 왜 답장이 없어?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얘기를 했는데 5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일이 안 없어져. 왜 확인을 안 해?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쁜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답장이 늦거나 답장이 없거나 하면은 섭섭해하는 친구들이 꼭 있었어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연락에 대한 묘한 규칙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를 읽었으면 답장을 할 것, 오늘 보낸 메시지를 내일 답장하지 말 것, 친한 친구들과는 자주 카톡을 할 것 같은 묘한 규칙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규칙들은 친하면 친할수록 안 지키면 서운하고 더 지켜야 하는 뭔가 예절 같은 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커플이라면 솔직히 가족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연인 관계에서는 연락이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게 됐던 것 같고 어느 정도 답장을 신경 써서 보내고 빨리 보내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나라의 연락 스타일은 정확히 모르지만 한국은 이렇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나라랑 비슷할까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한국 연인 사이에 있어서 이 연락 문제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커플들은 정말로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할까요? 제가 본 한국 커플들은 대부분 연락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대부분의 연인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 일어났다, 잘 잤냐 이런 연락을 하고 하루 일과 중에서도 뭐 나 지금 뭐 하고 있다 하는 카톡을 최소 2-3개 정도는 연락을 하고 잘 때도 나 잔다, 잘 자라 하는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연락을 안 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다고 들어서 한국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연락을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만난 친구들이랑 너희 남자친구랑 연락을 얼마나 자주 해?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저희 3명 모두 의견이 좀 비슷했어요. 저희는 연애 초반, 그러니까 사귀기 시작했을 때 아니면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20분 안으로 카톡을 주고받았던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만약에 제가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20분 만에 답장을 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핸드폰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20분 정도 안으로 답장을 하지 않았나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꼭 20분 안에 지켜야 돼. 몇 분 지났어.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기는 상대방이 궁금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다 궁금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대방이 뭐 하고 있는지, 아니면 넷플릭스 뭐 보고 있는지, 뭐 먹고 있는지, 뭐 집엔 들어갔는지, 자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궁금할 때란 말이죠. 하지만 평생 이렇게 20분 간격으로 사람이 궁금할 수는 없잖아요.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이 시간에는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을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니까 그 후로부터는 3시간이든 5시간이든 뭐 연락을 안 하기도 한다고 저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지금 남자친구랑 사귄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뭐 2분 간격으로 남자친구가 꼭 답장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연애 초반에는 20분 간격으로 궁금한 게 많으니까 자주자주 연락을 하는 것 같고요. 좀 지나면 사귀다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몇 시간에 한 번씩 연락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에는 전반적으로 연락 예절, 연락 문화 같은 게 좀 자리를 잡고 있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를 넘기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연락 문제는 한국에서도 한국 커플들 사이에서도 좀 큰 토론거리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자주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연락 자주 하는 거 귀찮아.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 때는 이런 질문도 하기도 해요. 만약에 10분마다 연락을 하는 애인이 있고
3일에 한 번씩 연락을 하는 애인이 있다면 둘 중에 누구랑 만나겠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이 연락 문제는 한국에서도 꽤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한 사람은 연락을 자주 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그러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죠. 특히 좀 나이가 어릴수록 연락을 자주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연락을 자주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무조건 30분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리를 이동할 때는 꼭 연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거는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연락을 많이 할수록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락의 양과 사랑의 양이 비례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싸움이 됩니다. 사실 가장 건강한 연애라고 하면은 내 삶도 있고 연인을 만날 때는 연인한테 집중을 하고 이게 좀 가장 이상적인 연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생긴 가치관이 바뀌기는 좀 힘들잖아요. 이런 가치관은 제가 학생 때보다 지금 친구들이랑 연락을 덜 하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기도 하고요. 아니면 연인끼리 대화를 통해서 서로 노력을 하다 보면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만약 한국인 여자친구,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이런 연락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거나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연락을 좀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다 하는 거를 좀 문화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고 어찌됐던 연락 문제는 둘이 맞춰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좀 보고 서로 연락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나가면서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나는 연락을 그렇게 빨리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상대방은 빠르게 하는 걸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얘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해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가 정말 소중한데 나는 그냥 연락이라는 게 익숙하지가 않다. 나는 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를 안 사랑한다고 걱정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너가 생각하기에 내 연락이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가 원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얘기해 줘라. 그러면 내가 들어보고 지킬 수 있는 정도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맞춰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흔한 한국인 커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면서 맞춰가는 문제라서 역시 가장 좋은 거는 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봤는데도 서로의 의견이 너무 다르다면 헤어지고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국 사람들도 연락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그게 아니라도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한국 사람들 연애할 때 연락 많이 한다던데 하면서 겁먹고 싫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 연인들의 연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과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매주 올라오는 제 팟캐스트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팟캐스트를 들으실 때쯤에는 8월이 시작됐겠죠? 모두 8월도 즐겁고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8월은 너무너무 더운데 여러분들도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디디 한국어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안녕.